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 C언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출력과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 같은데요. 첫 줄에서처럼 샵으로 시작해서 헤드 파일을 입력을 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전처리기 명령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행에서 보면 void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요걸 나중에 int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void라고 쓰겠습니다. 이 void는 아무 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는요, 아무 형이 없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main은 여기서 이제 함수의 시작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는 보통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C 언어에서 이 M자가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M자가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보통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요 M자를 그죠? 대문자로 쓰시면 에러 납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메인이라고 쓰셔야 컴파일러가 인식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세 번째 줄에 이제 중간 갈로 열고 이게 이제 함수 시작이고 중간 갈로 닫고 함수의 종료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명령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이제 프린트문. 자, 프린트문 자체를 한번 보면은요. 자, 첫 번째 행에 샵 include에서 stdio.h라고 시작하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샵으로 시작하는 행은 컴파일 하기 전에 그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또는 함수들을 읽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 이런 printf문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printf문이라는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요 std, 요게 이제 스탠다드 i는 input, o는 output, head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dio.h 파일을 include 해라 소리입니다. 불러들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C 개발 환경에 표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t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을 미리 읽혀지는 파일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보통 헤더 파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행에서 보시면 void, void라는 것은 아무 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의 형을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언어에서 보면은 다른 예에서 보면은 보통 int라고 쓰거든요. 그죠? int 같은 경우는 정수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그냥 void, 아무 형이 없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렇게 표현하는 이 형에 대해서는 뒤에 그 함수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oid라는 이 단어를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부분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행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printf 문 역시 그죠? 함수이고요. printf라는 함수가 호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즉 모니터에 그죠? 출력하는 함수로 그 형식을 보면 제일 간단한 형태가 요 이중 부호 안에
있는 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부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출력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지금 이걸 이제 한 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셔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저는 세 번째 윈도우 데스크탑 마부사 다음 누르고 뭐 프로젝트 이름 그다음 위치 저장할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죠? 네. 보이네. 네. 선택하시고 예, 만들기 클릭하십니다. 버튼을.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할 거고요. 빈 프로젝트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합 개발 환경이 열립니다. 자, 1강에서도 간단하게 봤는데 그죠? 소스 파일에 추가에 그죠? 새 항목 선택하셔도 되고요. 프로젝트 메뉴 선택하셔서 그죠? 새 항목 선택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C를 하기 때문에 .C 확장자가 .C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새 항목 추가하셔도 됩니다. 야, 코드를 입력을 하면요. 네. stdio.h 선언하고요. void main void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사용할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미콜론 반드시 입력하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그죠? 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누르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헬로 C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받기입니다. 그 스캔F 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그 스캐너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저 스캔해서 어떤 파일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스캔F는 우리 여기서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그죠? 쓰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부터 보통 이제 3행까지는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그죠? 맨 마지막 7행에 중간갈로 닫아 주시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4행에서 요 보면 int x라고 하면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x라는. 그래서 이 x라는 변수는 이제 인티저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그죠? 의미를 하고요. 우리 사행에서 이렇게 사행의 문장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느냐면 메모리로부터 일단 4바이트를 할당받습니다. 요 한 칸이 그죠? 4바이트라고 가정할게요. 메모리로부터 4바이트를 할당받아서 그거의 변수 주소 이름을 X로 하겠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방에 주소 이름이 X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요. 이때 이 방에 있는 값은 아직까지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즉 x를 우리는 이제 보통 변수라고 그러고요. 메모리를 고유한 주소가 있고요. 메모리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고요. 보통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f20 이를 같이 보통 16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소 번지를 일일이 숫자로 기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소를 즉 이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x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요. 그걸 우리가 x를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x를 이제 int 하게 되면 인티저 의미하고요. 즉 x가 정수형이고요. x 공간에 저장될 데이터가 그러면 정수형이라는 의미는 x 요 방에 저장될 데이터가 그죠? 10, 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30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실수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14 점이 들어가는 거 그죠? 3.43 또는 문자 A, B 뭐 이런 건 저장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요 같은 경우 정수형 데이터만 요 방에 저장을 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자, 5행에 보시면 이제 스캔F 해가지고 스캔F 문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간단한 요것도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1행에서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스캔F 문의 보통 형식은 보통 프린트 문하고 똑같게 더블 코테이션 안에 형식 지정자가 들어갑니다. 퍼센트 해서 형식 지정자는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D라는 것은 데시말 그래서 10진수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형식 지정자 10진수를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이때 %x라고 하면 x의 주소 번지에 저장해라 소리입니다. %는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그저 앞에 %를 붙이면 변수 주소에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F 해서 자, 이중 부호 안에 아까 조금 달라졌죠. 이중 부호 안에는 이것처럼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고요. 스캔F처럼 형식 지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 지정자는 마찬가지로 %D니까 요 같은 경우에 정수형 값을 출력해라 소리입니다. 요 형식 지정자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 해당되는 변수나 값이 1대1로 그죠? 1대1로 매핑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즉 퍼센트 D입니다 라고 하면 이 X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X 값은 뭐입니다 라고 되고 마지막 문장에 점 찍고 요는 역슬래시 n는 한 칸 엔터 치라 소리입니다. 화면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에서 엔터 치면 한행 그죠? 바꾼다 아닙니까? 행바꾸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F문은 화면 출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아 엔터 효과 그죠? 한행 줄바꾸기를 해라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 그죠? 시진수를 그죠? 출력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행할 때 먼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캔F문을 실행하다 보면 에러 날 수도 있거든요. 제 요 밑에처럼 요 에러 메시지 보시면은 출력 부분에 스캔F 해가지고 무슨 에러 메시지 났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요 보면 오른쪽 화면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이름 선택하시고요. 속성 그죠? 메뉴 선택하셔서 조금 설정을 해줘야 스캔F 입력 받을 때 에러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그죠?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른쪽에서 프로젝트 이름 선택하시고 속성 선택하시면 그죠? C 뿔뿔 구성에서 SDL 검사를 보통 예대에 있을 거거든요. 그걸 아니오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스캔F 문장에서 에러가 안 납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죠? 입력해라고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 눌러야지 인식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그죠? 스캔F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